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전 리만 브로더스 대표이셨고 지금은 김준성 TV 대표로 전업 유튜버로 변신하고 계시는 대표 항상 입니다. 대표를 하시는 네. 김준성 대표님이 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수혜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일 넘버원 국가인데 우리가 스스로 정작 코리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얼마나 하고 있냐 생각해 보면 앞뒤 꽉 막혀 있다. 네,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주시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그 리만 브로더스 계실 때도 그런 경험이 많으셨나 봐요. 여기 좀 이상하다 이거.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 편했대잖아요. 한국은 좀 이상해. 김준송,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얘네들은 예측 불가야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경험이 계속 많이 있으셨어요. 규제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규제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규제 뒤에 이렇게 싹 숨어가지고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한 거고 뭐가 안 되면은 규제 규제 때문에 안 때문이고.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고 그리고 복잡한 거 나오면 나올수록 저한테는 유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외국계 한 30년 다니고 뭐 글로벌 IB에만 다니고 뭐 대표도 막 10년씩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는 27살 처음에 입사해서 비행기 처음 타봤고요. 그 외국에 가는. 그리고 34살, 33살 때 처음으로 해외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일도 했지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뭔가 세계화하고 외국인들하고 잘 지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외국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로 외국인들이 내 윗사람이잖아요. 보스, 네. 아랫사람은 좀 드물죠. 뭐 동료는 좀 있지만 어쨌든 뭐 항상 외국인이 내 보스고. 그런데 뭐 27살에 처음 비행기 탄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뭐 해외 뭐 글로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내 눈치만 보고 산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이해를 하면 쉽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뭐 라이제이션, 뭐 글로벌화, 예전에는 국제화, 뭐 세계화 그랬는데 요즘 뭐 글로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산업적으로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 삶도 엄청 바꾸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개인 삶도. 예를 들어서 쉬운 거로는 영어. 예전에는 영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영어는 거의 생존의 기술이죠. 영어 못 해가지고는 진짜 대책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대책 없었거든요. 영어 때문에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사교육도 많이 일어나고, 뭐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해외에다가 애들 보내고 하는 거를 뭐 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결국 그렇게 돼서 돌아오는 대가가 그만한 뭐라 그럴까요? 희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그런 영어가 확실히 더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해외 기업들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런 기회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굉장하죠.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뭐 예전처럼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서 몸이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아웃소싱도 많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너 뭐해 그러면 나 구글하고 일해. 구글하고 아웃소싱 받아서 뭐해. 이런 한국 뭐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기회가 좀 많아져서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은 결국 교육하고 뭐 직장 이런 걸로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게 모르게 점점 뭐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특히 안 되고 있는 데가 뭘까요? 금융? 뭐 이런 쪽? 예전에 혹시 그
금융 허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 한참 했죠. 그게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됐나요? 약간 노무현 정부 때 한참 예. 그 얘기 나왔죠. MB가 한다고 났었죠. 그랬지. 난리가 났죠. 음. 요즘 싹 들어갔죠. 금융 허브. 그렇죠. 네,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음. 그게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개도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저 진짜 미안한데요. 20년 전에 이거 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그때 외국계 다닌다고 예. 그 태스크 포스 팀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의도에 뭐 여러 사람 모였어요. 예. 뭐 정부 사람들도 오고 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1시간 2시간 내내 송도에 뭘 해가지고 외국인 학교를 져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걔네들 교육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외국인 학교 많이 생기긴 했어요. 송도에. 뭐 좋은 얘기 많이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듣다가 갑갑해서 아 다 좋은데 외국 금융 허브라면 아시아 뭐 헤드쿼터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냥 제가 조그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금감원이나 뭐 기술 쪽에 있는 사람 있어서 외국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요즘도 상당히 있는데 들어오면 그 컴퓨터 시스템을 온쇼어해서 특히 컴퓨터 시스템 중에 그 서버를 데이터 서버 같은 거를 여기다 둬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만 둬야 된다. 한국 거는 한국에 둬야 된다. 한국 비즈니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다 둬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것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어쨌든 최소한 데이터 서버는 서울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째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그걸 뜯어봐야 되겠다. 감독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법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금융 허브가 아시아 헤드쿼터를 코리아에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다 서울로 가져오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결되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당연히 한국으로 예. 들어오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네. 야, 그래 옮겨? 알았어. 근데 야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거 요즘 우리 맨날 그때 지점 낼 때마다 그게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예. 야 그거는 그럼 다 해결해 주겠네. 그래서 이번 걸로 뭐 당연히 금융 허브는 들어오는 헤드쿼터들은 해결해 줄 테니 우리 같이 조그만 잔챙이들도 어쩌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또 앞서가가지고 잘난 척을 했어요. 예. 웬걸 알지도 못하고요. 이해하고 있는 한 분은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거는 그거대로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 선을 넘기 때문에 우리 태스크포스 팀을 영역을 넘는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되면 학교 아무리 줘도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요. 그러니까 금융 허브라는 게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다 커버한다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것도 한국으로 다 가져와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뜻이죠? 뜻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아주 작은 얘기지만 그랬을 때 그 태스크포스가 그만큼 그냥 전시 행정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내가 내일 당장 뭐 한 명이라도 잡아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아니더면 조금 작은 애라도 잡아서 그때 동경하고 홍콩하고 거의 반반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뭐 그러면 큰 애 아니래도 좀 작은 애라도 데리고 오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저도 뭐 나쁠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손 들고 들어갔는데 저는 2시간 회의하고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구나. 이거는 시켜서 나온 사람들이 뿐이구나. 이건 백날에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별로 안 좋은 소리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회의에 그러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저를 안 불렀더라고요. 맞았죠? 네, 제가 빠지고 다른 외국계 다른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고생한다 그랬더니 뭐 요즘 무슨 얘기 했더니 뭐 학교 여러 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괜히 뭐 공무원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시 행정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 외국인들이 필요하고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를 아직도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정부 쪽에서. 그럼 대통령은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 싫어서? 아니 싫지는 않았겠죠.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이제 좀 좋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민은 진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가는 이민 있고 들어오는 이민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저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어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뭐 이러저러 해갖고 안 되겠네. 그래갖고 돌아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 쪽의 경험이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엄청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선배들은 진짜 어려울 때 나갔고 우리 또래도 뭐 교육 뭐 이런 걸로 많이 나갔지만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 대로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자산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하는데 그 제가 한 5, 6년 전에 읽은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 국가에 사는 사람 대비 해외에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2등이래요. 이야 많이 뻗어나갔구나. 엄청나구나, 엄청나죠. 1등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도- 다음에 한국인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유태인은요. 예. 나라가 없으니까 있어도 굉장히 조그맣고. 그래요. 예, 우리가 2등이라 그러니까 중국, 인도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인구 대비. 그렇죠. 중국이 훨씬 많죠. 인도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는 분자가 12억이잖아요. 우리는 5천만이고. 7, 800만 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이제 물론 통계를 잡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7, 800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예. 물론 그 1000만에 중국에 있는 동포들 고려인 뭐 아주 오래전에 간 사람들 단체로 그다음에 뭐 일본에 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합쳤으니까 좀 우리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뭐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여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잘해.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뭔가 잘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 나가서 잘하고 또 우리 아이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 해외에 나가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 반대 별로 안 하시죠. 네. 뭐 우리 애들이 해외 가서 일하고 해외에서 나 아빠 거기서 그냥 살게 그러면 제가 그래, 안 돼. 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아야지 어디 해외 가서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벌어. 그래갖고 회사가 막 커져요. 예. 그러면 좋아요. 좋냐고요? 예. 되게 싫어하죠. 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뭐 국내 기업을 뭐 다 없애고 자기네가 다 장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 누구라도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면 되게 싫어요. 엄청 싫어요. 엄청 싫어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먹튀라는 말이 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도 미국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 가서 돈을 벌면 그 현대차가 돈을 벌면 그 한국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 사람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현대차 거기다 계속 공장 만들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똑같은 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기서 돈은 벌겠지만 벌은 돈의 거의 90% 이상을 서울에서 쓰고 고용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폐쇄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은 사람으로 봐도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예. 요즘은 교육이 제일 크잖아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뭐 세금 내기 싫어서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뭐 해외로 나가는 일이 요즘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그 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의 선택이고 또 그 돈 버는 것도 다 정당하게 버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너 해외로 돈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비교적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시골에 공장 가보세요. 그 외국인들 없으면 잘 안 들어갈걸요. 그럼요. 병원에 간병인 보세요. 음. 그 90% 이상 중국 사람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에요. 간병인 제가 우연히 좀 알았는데 예. 간병인 한 달 그 비용이 간병인이 받는 돈이 한 400만 원쯤 돼요. 커요. 우리 대졸자 월급보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 다 예. 외국 사람이에요. 예. 결국 한국 사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조금 이 하급직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뭐 좀 고급 인력
이런 분들도 좀 들어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닙니까? 그냥 막말로 느낌상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나가는 거와 우리하고 해외하고 비율이 똑같다고 치고 예. 우리는 10이고 해외는 1000인데 우리나라에서 고급 인력이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10%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고급 인력은 저는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고급 돈 인력이 있고 나가고. 고급 인력이 나가고 물론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좀 3D 직업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화라는 거는 많이 나가고 개인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그 대신 그만한 양질의 기업과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글로벌화가 되는 거지. 나가는 분은 좋은 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까지도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뭐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나가게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외국인들이 와서 돈 버는 것도 싫고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또 외국인들 중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뭐 잘 몰라서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도 잘못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호텔을 더럽게 해놓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를 좀 봐주고 외국인이 기업이 들어와서 돈 좀 벌고 먹튀면 잘 튀었나 보다 이렇게 좀 해줘야 아니 여기서 좀 잘해줘야 애들이 오지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점점 한국에 가면 죽음이다. 무덤이다.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배타적이어서 거기서 비즈니스하면 무덤이다. 이를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유통업 같은 거 한국은 무덤이다. 영화 산업 들어가면 무덤이다. 뭐 플랫폼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안 들어오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게 만들면 우리가 이긴 건가요? 애들 못 들어와. 애들은 택도 없어. 언감생신 어디를 쳐다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럼 우리는 안 들어와. 우리는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제 말씀이 진짜로 좀 맞는다면 좋은 건가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해외 미국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고 그게 뭐 고민은 있는데 말씀하신 네. 취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롭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씨가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경쟁이 되는 경쟁이 부분에서는 되면 예를 들면 예. 현대차가 우리가 자유롭게 수입차가 수입되는 나라였으면 과연 현대차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예전은 그 말씀은 예전에는 진짜 음. 많이 맞고요. 그래도 지금은 그 예전보다는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덜 맞는다. 덜 맞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국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장만 보지 말고 내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한 회사예요. 예. 그렇다면 한국은 진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여러 개 중에.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개 그 중에. 인도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예, 갈 수도 예. 있고 뭐.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거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까다로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기피 대상이 자꾸 되면은 네. 그러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자꾸 방향이 음. 이상하게 가는 거고 사실은 이상하게 가면 어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맞아요. 맞긴 한데 결국에는 어느 나라 가나 다 그 나라 문화가 있고 좋은 예. 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어떤 나라들은 보면 야 이게 우리 기준이 있고 해외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하고 얘네들은 오른쪽에서 해. 야 왼쪽이 훨씬 편리해 사실은. 근데 얘들 다 오른쪽으로 한다니까 야 그래 알았어 그냥 오른쪽으로 하자 우리도. 쟤들도 좀 편하게 귀찮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나라들도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개방적인 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까다롭고 너무나도 좀 뭐라 그럴까요? 까딱스럽다 그러나
너무 후하지가 않는 거죠. 손님들한테 너무 후하지가 않아. 배려와 어드밴티지 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죠. 조금 손해를 봐야죠. 우리가 손해를 좀 봐줘야 걔들도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전에 그 해주신 금융회사 그 경우도 제가 지금 예.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는 서버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서버가 꼭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건 없어. 그럼 근데 사실은 거기선 우리가 서버를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금감원이 감독을 해야 되고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튀면 어떡하니? 그런 뭐 그런 걱정인데. 그런 걱정인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린 가정이 저 친구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야. 언젠가는 나한테 배를 찔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최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정보를 달라 그럴 때 못 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지컬하게 뭔가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다면 예. 그러면 달래면 언제든지 줘요. 달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언제든지 주고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야, 니들이 가짜로 줬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도 그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안 해요. 가짜를 안 줘요. 수도 있긴 있잖아요. 걔도 거의 안 그런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서버가 있다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열어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다른 문제고 제가 테크니컬하게 약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후하지가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후하지 않고 깍쟁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깍쟁이처럼 하는 거 아니냐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렇게다가 보니까 기업이 한국에 와서 잘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잘 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을 물리쳤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뿌리를 못 내리지?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뭐 해봐야 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최소한. 좀 더 글로벌화 네, 될 필요는 있는 한 절반은 저 같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민족이라. 근데 예전에 그런 뉴스 보고 되게 인상적인 미국이 인건비도 비싸고 막 그러니까 네. 외주를 줘야 되는데 외주 업체를 주다가 보니까 인도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뭐 요즘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네. 인도 회사에다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회사가. 네,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거의 다 인도에서요. 인사 업무는 인도에서 그냥 네, 해. 예, 그거는 예. 뭐 우리 핵심 업무는 네, 아니니까. 네.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분업도 분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인도가 뭐 그 콜센터 같은 거 다 인도에 있어요. 네. 걸어보면 다 인도에서 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그게 우리 생각에 야 니네들 우리 필요하면 우리 말고 어디가 있어 이게 까다롭게 나오지만 우리가 100점이라면 99점짜리는 있단 말이에요. 대만 대표적인 거 아니잖아요. 대만 뭐 우리하고 비슷한 각종 비슷하죠. 예 어떤 산업마다 다르지만 대체안이 항상 있거든요. 대체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글로벌화하는 게 더 좋은 거는 많이 됐지만 예. 우리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글로벌 거다 우리 게 좋아. 그거 인정. 그래도 다들 이렇게들 하면 많이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좀 맞춰주고 그리고 외국인들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왜 저래 이럴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좀 비유도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비율을 맞춰줘요. 잘해주고 그게 꼭 제가 열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좀 조금 답답하게 폐쇄적인 폐쇄적인 거 아니냐. 좋게 얘기하면은 선택적인 기준을 갖는 거죠. 나한테 좋은 것만 받겠다. 그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쟤도 먹을 게 있어야 오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한참 들어올 때보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뭘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나라까지야 없을 수 그건 있는데 없죠. 예. 유럽인들도 이민들 뭐 싫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톨레랑스 중요하다고 하던 분들도 실제로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본주의와 기업 경제 그런 공부가 잘못돼 있어서 네. 요즘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으로 공장 지으러 간다니까 미국 진출 뭐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 나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한국 선수가 유럽 축구리그 진출하면 맞습니다. 만세 하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연봉 들어오는 게 많겠습니까? 결국은 다 놓치는 거고. 그렇죠. 거꾸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돈이야 당연히 벌어 가겠으나 네. 그게 더 좋은 일이다. 네. 일자리 만들고. 맞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게 뭐 왜 그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대기업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네.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부가가치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즐기는 거고 돈을 또 벌어야 또 그들도 또 이제 투자할 네. 거고 하면서 그거를 그래 화이팅 잘해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 돈 버는 거는 안 좋게 보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 환원 많이 하라고 하고 뭔가 그래서 이게 그 기업 활동과 돈 버는 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 얘기해 주셔서 그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반감 같은 게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도 안 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살고 2세, 3세들이 뭐 그런 난장판을 만들고 돈을 낭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잖아요.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러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자기네가 벌은 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써가지고 해외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경제에 기여를 하는 거로 끝이 나야지 그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가져간 그것까지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비슷한 게 한번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 1, 20년 만에 3배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더 심각해요. 사람들 난리 나요.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20년 집값만 올렸네.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도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서울에 와서 돈 냈잖아요.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그걸로 뭐 했겠죠. 그렇겠죠. 뭐 그렇겠죠. 비즈니스를 했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거를 샀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냥 외국인들이 집을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집을 사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와서 집값을 한 번 정도는 띄워줬어요. 예. 호주도 그랬고 홍콩, 캐나다도 홍콩도 그랬고 그랬고. 홍콩도 우리나라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저는 한 번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할런지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거 일본의 록봉기 힐스에 있거나 뉴욕의 맨하탄에 있거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큰 맨션들의 주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글로벌한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100년 전하고 비교도 못할 것이고 불과 10년 전에 비해도 우리나라 10대 부자도 뭐 삼성, 현대 또 있지만 아닌데도 굉장히 벌써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부자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이 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우리나라 좋은 거를 왜 외국인이 사가고 난리야. 그거 사가지고 내가 결국 외국인한테 내가 그러면 결국 월세 들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라꼴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나?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했고 자기네들이 살라고 왔고
또 안 살게 돼서 렌트를 줄 수도 있고 또 살기 필요하지 않으니까 팔았는데 돈을 남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왜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해 가면서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하느냐. 계속 이런 식의 그런 그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게 계속 시끄럽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은 생각하는 게 한국에다가 그러면 회사를 하면 빌딩도 사면 안 돼? 그러면 거기 있는 주재원들은 집도 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금융허브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전에 우리 중국 사람들 집 못 사게 했잖아요. 그랬나요? 집 못 사게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예, 중국이나 똑같지만 예전에 못 사게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집 주인들이 뭐 집 못 사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분명히 그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 집 못 사게 하는. 근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비교적 이 프로님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제가 뭐 경험도 많지 않지만 홍콩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건 확실해요. 개방은 한다고 맨날 하지만 실제로 개방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서 살라고 보면 그게 이제 불편해. 불편한. 그 외국 애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홍콩 이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홍콩하고 도쿄가 이제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게 금융 허브가 양쪽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 홍콩하고 일본하고. 예, 많이 양쪽 산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외국인들도 많고 또 아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홍콩하고 예. 일본만 살아봤어요. 거기가 이제 금융 허브니까 아시아 허브 가면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어디 있는 이 회사 있고 어디 저 가면 굉장히 항상 많은 질문이 너는 홍콩이 좋아? 일본이 좋아? 살기가 어때? 살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하는데 진짜 반반이에요. 그리고 뭐 왜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즐거운 얘기예요. 야, 홍콩은 이게 좋지만 야, 일본은 이게 더 좋아. 야, 근데 일본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1초도 안 걸려요. 한국은 아니야? 그냥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들은 바가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었단 소리예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 많이 다르고 야 거기는 렌트가 아니라 뭐 키머니를 내야 된다며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너무 달라. 전세가 납부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려면 너무 복잡해. 근데 나는 한국에 돈을 뭐 전세돈 뭐 50만 불, 100만 불 가져가긴 싫은데 난 렌트하고 싶은데 렌트도 훨씬 비싸. 너 그거 해야 돼. 그러면 나 그거 싫은데. 뭐 벌써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렌트비가 싸요, 사실은. 예. 뭐 집 사는 데 10억이고 전세 들어가는 데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싼 거죠. 더 싼데 저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다르거든요. 이게 원래 다른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다른 애가 저쪽 애가 야 이거 달라서 날 모르겠어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럼 걔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우버 안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카카오 택시는 타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전 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 또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시장이 좀 작아서 그런데 좀 덜 고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으로 큰 나라니까 뭘 만들어서 수출만 드립다 하고 근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뭘 하기에는 사실은 시장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랬나? 그렇게 얘기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 우리보다 더 개방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일부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핑계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이 글로벌화라는 그런 화두에서 보면 좀 까다로워요. 낙후돼 있다.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로워. 뭐든지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제가 뭐 외국 애들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한마디의 결론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까다로운 거죠. 여긴 까다로워. 까탈스러운 거죠. 까다로우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나한테는. 제일 나쁜 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쁜 건 나쁜 거지 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죠 사실은. 그런가요? 그죠. 네,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 나쁜 건 나쁘다고. 즉 우리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나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있겠죠 당연히. 있죠. 예. 그게 우리가 6.25 때도 인민재판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 전 세계에서 혹은 역사적으로 가장 우월한 제도이긴 하지만 1인 독재에 비해서 요만큼만 우월한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작용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낸 최선의 제도니까 그걸 하기는 하되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네. 민주주의에도 부작용이 되게 많다. 이거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건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국민 대다수가 99%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게 99%의 여론이라도 잘못됐다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지역이 뭐 A부터 1구역부터 19구역까지 있는데 특별하게 3구역에 있는 사람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까다롭게 또는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라는 면에서 볼 때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는 거는 그건 제 생각은 팩트 같아요. 그건 팩트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다라고 하면 예. 잘못일 수 있는 건데 예. 우리는 국민 여론을 거스리는 어떤 의견은 그냥 생매장시키는 게 아직까지도 관행이고 그러다 보니 용기 있게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인 거죠. 사실은 글로벌 마인드 안 좋고 이상한 건 너도 나도 알지만 사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저 오늘 망한 겁니까? 아니 망한 건 안 아니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감사한데 걱정된다. 안 망했어요. 갑자기 걱정 안 했었는데 걱정이 되네. 그렇다. 그게 조금 우린 아직은 논쟁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아 방송도요. 그거 다른 저 의견이 재밌는 거 있으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방송도 그게 좀 약한 우리 것 방송에는 이런 유튜브 이런 방송도요. 우리 2명 데려다가 하는 게 별로 없이 이렇게 한 명씩만 부르잖아요. 이게 제가 조금 MC 조금 볼 때 우리 생각 다른 사람 2명 부르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생각이래요. 한 번도 못했어요. 섭외가 안 돼요. 아 서로 나오는 거에 즉각 오르겠다 오르는 사람 내리는 사람 2명 부르는 게요. 부를 수가 없어요. 싸워요 진짜. 아니 부를 수가 없어요. 일단 오질 않아. 누가 나오는데 쟤 나온다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힘들고 근데 보통 해외에 있는 토크쇼 같은 거는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재밌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와중에서 알잖아요. 아, 쟤는 좀 이상하네. 쟤는 좀 과하네. 예. 아, 저 사람은 이해하고 있지만 자제하는구나. 이러고 금방 드러나잖아요. 네. 말 몇 마디만 하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게 뭐 주식 오른다 내린다 2명을 같이 앉혀놓지도 않고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오를 거야? 그 반대야? 그 2명도 앉혀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별로 없어요. 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게 같아요.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똘똘 뭉치는 경우가 또 드물잖아요. 그게 장점인데 똘똘 뭉친다는 게 뭡니까? 배타적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진짜 우리 편하게 느끼잖아요. 와 여기 왜 이렇게 편해? 한국이? 한국이 되게 편하게 느껴요. 그게 우리가 이 방식을 너무 잘 알아서 특이하니까. 그런가 봐. 우리는 우리 방식에 되게 익숙해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불편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고. 그 외국인들 말고 지금 보면 그 2세들 있잖아요. 네. 뭐 말 못할 때 해외에 나가서 네. 큰 애들. 네. 딱 좋은 얘기인 게 그 정도 되면은 이 부모는 완전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요즘 이제 서울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유학 많이 나갈 때 세대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됐어요. 걔들이 커가지고 걔들이 서울에 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이래? 왜 이래? 다르게.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다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점이 하는 있는 거야. 거야. 그러면 그게 왜 그래서 좋아? 그게 뭐가 좋아? 계속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 그렇네. 하고 이해를 하지만 예. 그거는 10개 있으면 5개 정도고요. 5개는 저도 얘기하다 보면 걔 말이 맞아요. 야, 그건 진짜 좋지도 않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이거 진짜 욕 많이 먹겠는데 우리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은 좀 아니 그렇죠. 예, 뭐 한번- 다른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자. 예, 친절하게 전 그거예요. 친절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고 저한테 하면 제가 뭐 글을 유치해 있지는 않지만 좀 누구라도 그냥 좀 친절하게 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손님이 원래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게 성숙한 거지. 예, 그래서 좀 걔들이 여기 와서 돈도 좀 쓰고 그래. 예, 좀 이렇게 하게 해야지 까다롭게 갖고 아무도 안 오게 하면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코리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최대 수혜국임을 인정한다면 좀 우리도 우리도 좀 친절해야 돼. 우리도 좀 밖을 돌아다 좀 봐야 우리나라로 되는 거 아니야. 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좀 손해 볼 생각을 하는 게 균형에 맞는 거다. 그거 안 하면 얌체라고 한다. 얌체. 그리고 진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좋은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로. 그리고 먹튀라는 말 이제 그만 쓰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돈 벌면 그냥 가져가는 왜 거지. 내가 뭐. 하면 이익 실현이고 왜 남이 하면 먹튀냐? 이익 실현만 하고 싶은 거지. 이익 실현만. 좀 제발 좀 창피하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네. 네. 김준성 TV의 김준성 대표님. 김준성 TV는 많이 늘었습니까 구독자? 근데 늘면 뭐해?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또 아르르 무너지고 도대체 가입자를 모으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냥 정확히 하나로 학업의 뜻이 없으죠. 그렇지. 정확히 하나로 사업의 해야 뜻이 돼요. 없다. 그러니까 할 말도 하면서 인기도 얻겠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빨리 결정해야 돼. 나는 그냥 재수 없는 꼰대가 되면서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이든 아니면 그 인기를 얻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꼭 삼킨다이든 해야 둘 중에 된다. 하나여야지. 약간 안 됩니다. 걱정되긴 한다. 여기 있잖아 국민 밉상 2%. 국민 밉상. 똑같은 얘기도 2%가 하면 이상하게 불편하다는. 이상하게 불편해. 이걸로 가면. 그 문장 자체는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